생기는데 이제 목소리 신경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침범하면 쉰 목소리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기도와 식도가 있어서 거기를 침범하면 숨쉬기가 어렵고 삼키기가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보통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초기에 나타난 증상은 아닙니다. 네. 역시 검진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네요. 네. 그 갑상선암의 뭐 증상이나 초기 증상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 그럼 이번엔 유방암 사례자를 한번 만나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저희 스튜디오에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를 받고 이제 완치되신 분이 좀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언제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는 2006년 4월 달에 진단을 받았고요. 네. 제가 진단 받기 2년 전서부터 약간 증세가 있었어요. 어떤 증세요? 그래요? 저기 왼쪽 가슴에 그 멍울이처럼 이렇게 뭉클뭉클한 게 잡히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해봤고요. 네. 종합검진 하면서도 해봤는데 뭐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그래요? 흔히 있을 수 있는 뭐 유선종이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그냥 방치해놨다가 네.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러면 조직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약간 네. 꺼림직해서. 네네. 그런데 조직검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른쪽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왼쪽에 그 멍울이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걸 신경 안 쓰고 왼쪽에 멍울이가 있으니까 왼쪽 조직검사까지 해서 네. 괜찮다고 선생님께서 예. 그 오른쪽은 워낙 쬐끔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쌀알처럼 뼈처럼 네. 약간 튀어나온 게 움직이지도 않고 딱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갈비뼈나 어떤 뼈가 이렇게 없었던 게 새로 생겼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아이고. 제가 오른쪽만 하다가 결국은 빨리 발견하셔서 네, 정말 병원에 다행입니다. 갔더니 2년 아이고. 금기 네. 말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선생님, 여자들이, 이건 창피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샤워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하면요, 뭐가 이렇게 멍울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가끔 그런 게 잡히는데, 그게 선생님 유방암의 그 시초인가요? 네, 그러면 그 유방암 증상을 타파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한 네. 교수님께 그 말씀하신 그 멍울을 비롯한 증상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이 준비가 돼 있죠.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네, 유방암의 이제 제일 중요한 증상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멍울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아하. 저 그림에도 있지만은 저 그림에서 저렇게 눈에 보이게 정도로 큰 건 이제 많이 커진 경우고요. 네. 대부분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면서 만져보면 이제 만져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주변 조직하고 구별되는 그런 멍울이 만져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증상은 이제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유두 분비물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저 그림처럼 이제 혈성의 분비물 네. 이렇게 저렇게 그 아주 선홍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죽은 피처럼 검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비물이 나온다고 해서 다 유방암은 아니고요. 저렇게 이제 피가 나오는 경우에서도 한 5 내지 10% 정도만 유방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두가 갑자기 함몰되는 그런 예.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 화면처럼 이제 원래부터 이제 그 유두 함몰인 여성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아무 관계 없는 거고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유두가 이제 함몰됐다. 그럴 때는 저 이제 유두 아래쪽에 이제 유방암이 있어서 유두를 이제 끌어당겨서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은 이제 그 피부의 변화인데요. 좀 이게 초기 유방암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인데 네. 유방암 부종이 나타나면서 저 귤 껍질 모양으로 네. 피부가 이제 뽕뽕뽕 빵꾸가 보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두꺼워지고 그 귤 껍질 같은 그런 양상으로 또 유방암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멍울에 대해서는 그 여성들이 좀 많이 민감하잖아요. 네. 근데 멍울이 잡힐 때 누워서 한번 잡아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팔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하듯이 이렇게. 겨드랑이 네. 쪽을 좀 잡아보라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만져보는 게 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자가 진단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림을 보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제일 처음에는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서서 양쪽 유방을 이제 비교해 보고 팔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리고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양쪽의 네. 이제 모양이나 크기 또 윤곽 또 어디 피부가 함몰되지 않았는지 어떤 이제 피부 증상이 있지 않는지 또 유두의 네. 그 모양이나 습진 같은 것도 주의해서 봐야지 되고요. 근데 선생님, 여성들이 이렇게 보면요, 대충 아기 난 사람들 젖 먹이고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 좀 짝짝이거든, 약간씩은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양쪽 유방이 이제 대칭이지 않죠. 크기가 약간 다른데요. 이제 네. 그런 건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비대칭과 뭐 이상이 있는 비대칭을 이제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는 그렇죠. 주의를 네네네. 해야겠군요. 원래부터 네. 비대칭인 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네. 이제 팔을 올려보면 이제 그 유방의 아래쪽 부분을 좀 더 잘 살펴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살펴본 후에는 이제 그 만져봐야지 되고요. 이 그림에서처럼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그 검진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